만약에 수입하시는 분들이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수입자분들만의 기준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나요? 뭐 유모차는 어디서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너무 명확한데 만약에 1부터 7번 기관을 다 이 상품을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특정 업체를 내가 하면은 좀 더 좋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차별하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복수에 여러 개 기관이 있으면 그 해당 수입업자분께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선택 조건은 아무래도 비용, 시험 분석 비용이 이제 가장 첫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입 제품인 경우에 이제 리드 타임이 좀 짧기 때문에 얼만큼 결과가 빨리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두 번째 선택 요소시고 세 번째는 뭐 부가적으로 그 해당 기관에서 안내해주는 그런 서비스들, 부가 서비스들 그런 거를 이제 조건으로 이제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견적을 내줄 때 리드 타임도 같이 안내를 해주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뭐 견적도 당연히 보시겠지만 기간도 이제 맞습니다. 기간이 사실 또 돈이잖아요. 창고 보관료가 계속해서 나올 맞습니다. 테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좀 염두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하네요. 인증을 이제 시험하고 검사하시면서 인증이 안 나는 경우들도 존재하나요? 일단 그 안전 요건이 이제 각 품목마다 다 있는데 그 안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가 되고요. 근데 불합격이 됐다고 해서 모두 인증이 못 나가는 건 아니고 그 불합격 사항을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재시험을 의뢰를 하시면 합격이 되는 경우에 이제 인증이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 합격된 품질로 제품은 다 맞추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입 상품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조사한테 다시 불합격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개선을 하신 다음에 또 뭐 다시 보내시거나 그렇게 하시죠. 그럼 재검사를 할 때는 절차는 동일한가요? 예, 재검사는 이제 불합격 항목뿐만 아니라 이제 소재와 관련된 시험은 또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는 동일한데 플라스틱 소재로 납성분이 예를 들어서 장난감인데 검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플라스틱 소재의 뭐 납성분 이외에도 뭐 카드뮴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증은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합격이 된 제품을 이제 인증이 나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인증 같은 경우에 만료 기한이 따로 있나요? 인증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인증은 품목들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자동차 면허 갱신하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 어떤 계속 스테디하게 팔리는 스테디셀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 검사를 거쳐서 계속 인증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안전 확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제품은 5년이 유효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동일한 제품이 또 팔린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그 시점에서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대신에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안전 확인 대상이 유효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생활용품의 이제 안전 확인 대상 같은 경우에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나 안전 기준 준수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없고요. 공급자 적합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은 제가 어린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고요.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그 다음에 안전 기준 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 대한 뭐 표시 사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소비자한테 알릴 수 있는 정보로 인해서 크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의 정도가 아까 인증이나 확인보다는 좀 낮은 품목들을 이제 열거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품들은 그냥 KC 인증을 자발적으로 그냥 라벨링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들도 어떤 안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요건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서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이외에 해외에서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라든지 뭐 업체가 좀 규모가 있어서 자체 연구소가 있어서 그 해당 요건을 확인했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도 다 통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인증을 받은 상품을 제가 수입을 했을 때 이 네. 상품이 공급자 적합성 대상 상품이면은 KC 인증 붙여가지고 그렇죠. 통과시켜도 확인을 되는 다 거죠? 하셨다고 하면은 네네네. 이거는 뭐 인증 번호가 나가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KC 마크를 붙이실 수 있죠. 아, 뭐 그 상품의 KC 라벨에는 뭐 이런 스티커 같은 데는 번호 같은 건 따로 존재를 하진 않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 번호가 없는 상품들은 공급자 적합성 대상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KC 마크만 있는 제품은